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전국이 전세 난리 6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2+2년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여파가 전국에 걸쳐 전세시장을 들쑤시는 모습입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21% 올랐습니다. 주간 전셋값 상승폭으로는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세종이 1.26으로 가장 높네요. 서울부터 경기, 인천 여러분께서 이 그래프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전국 평균이 0.21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 물건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다 보니까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적은 것이죠. 전세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니까 집주인이 전셋값을 높게 받으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얼어붙은 서울을 피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매비수의 띠처럼 돌고 돌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는 시중 유동자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 보시겠습니다. 세계일보 홍남기 주식 3억 대주주 정책 유지 가족 합산 과세는 인별로 전환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한 종목당 3억 원이고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서학개미 힘 3분기 해외 주식 거래 70조 원 분기 사상 최대. 서학개미 즉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 직구 열풍으로 인해서 올 3분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제 금액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직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910억 6천 달러, 약 103조 1394억 원을 기록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외화증권 관리 금액도 지난달 말 기준 602억 2천 달러, 약 68조 2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말 대비 103억 7천 달러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별로는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 중 외화증권 결제 금액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체의 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 상위 5개 시장인 미국, 유로 시장, 홍콩, 중국, 일본의 비중이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미국의 테슬라가 외화 주식 중 결제 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결제 금액은 105억 달러, 한화 약 11조 9,896억 원으로 지난 2분기 대비 315%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상위 결제 종목 모두 미국 대형 기술주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시장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1,443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하는 장세로 보입니다. 이디룸도 리플도 비트코인 캐시도 소폭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현금 없는 사회 빨라지나 코로나의 디지털 화폐 가속.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행보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도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인증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입니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실물 화폐와는 달리 제작, 운반,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은 사용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법정화폐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는 구별이 됩니다. 22일 국제결제은행 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유럽 중앙은행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면서 시범 운영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선배 창업가와 아이디어 품은 청년 만남, 노하우 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비대면 디지털 분야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경진 대회인 청청콘 참가자들이 선배 창업가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청콘은 선배 청년이 후배 청년을 이끄는 창업 경연의 약자입니다. 29세 이하 청년이 가진 비대면 분야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열릴 행사는 청청콘 예술을 통한 60개 청년 창업팀이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고
이들의 조언자가 되어줄 선배 창업가와 대면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청년의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 창업시장에서는 이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소상공인 창업시장에도 도전하여서 크게 기업으로 키우고 나아가서는 글로벌로 나가는 청년 창업가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먼저 그림에서 보시면 follows all the rules와 follows new rules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 2009년 1월 3일 등장한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을 생성했습니다. 이를 제너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분의 1개꼴로 10년 이상 생성된 블록의 개수가 약 65만 4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과 격찬 가운데 비트코인은 안전성 및 보안상 문제 등을 의심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탈중앙 시스템으로서의 유지 보수 및 새로운 버전으로서의 갱신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하드포크라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이렇게 나누어졌죠. 즉 하드포크는 새로운 버전을 인정하면 새로운 블록은 이전 블록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즉 비트코인 캐시가 기존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1메가를 8메가로 함으로써 올드 룰에서 뉴 룰로 바뀌면서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하드포크 된 것입니다. 하드포크 이전에는 소프트포크가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완전 노드의 합의에 의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전체 노드가 같이 공유, 통일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포크는 새로운 규칙에 찬성하는 그룹이 많아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포크로 가벼운 포크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포크로 무거운 포크, 즉 하드 포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소프트 포크는 블록체인이 분리되지 않으며 하드 포크는 블록체인이 분리가 되어 이때 새로운 코인이 탄생됩니다. 사례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그룹과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분리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이더리움도 보안상의 문제로 새로이 하드포크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이전 버전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둘은 함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를 위한 최철용의 경제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